안녕하세요. 대화남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시장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한국 시장보다 더 중요한 당장 다음 달에 있을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국내 주식 투자자니까 한국 지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운 상승을 했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이 오늘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에 한 번 들어오고 오늘 나가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는 모습은 아셔야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였지만 코스피에서는 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찝찝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은 조정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 대금이 위에서 터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닿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미국 증시에 호재가 나올 만한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 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의 조정이 한 19,400 정도까지 나와서 돌려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19,000선을 깬다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라고 그때 가서 봐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스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엄청 좋은 시장처럼 보였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나갔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나가다가 한번 살짝 들어왔고 또 지속적으로 나가다가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기관은 시장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투와 같이 연기금과 같이 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개인은 지속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의 시총 상위 종목을 사는데 만약에 기관이 얘는 시총 상위 종목도 아닌데 사네 라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 혹은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은 순 매도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코스피가 어디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리를 유지해 준다면 다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한 246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지만 만약에 내일 꺾인다면 2400을 지켜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을 받쳐주는 듯 했지만 오늘 코스피 상승률만큼은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도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오케이. 그리고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오케이라는 사인을 냈고요. 모든 시장이 잘 올랐지만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은 어떤 거를 샀어? 라고 묻는다면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섹터는 바이오 섹터라는 것은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올랐는데 그런데 왜 그런데일까요? 오늘 먼저 지수를 보면 코스닥 또한 내일 올라가야 되는 자리까지 딱 파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떨어진다면
630포인트까지는 최소 지켜줘야 되고, 하지만 크게 악재가 없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도 섹터는 어디였나? 코스닥에서는 어떤 섹터가 올랐냐라는 것을 본다면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가 무려 VI를 두 개나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는 상승을 했지만 굉장히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4%, 5%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1, 2%의 상승에 그치면서 굉장히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이었다면 2차 전지는 하락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또 하나의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로 내일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VT 이런 기업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올 거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이 잘 올랐지만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수였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바이오가 견인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수출입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빠지게 된다면 내일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반면에 2차 전지 섹터가 상승을 해준다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2차 전지 수출입 데이터 관련주가 하락을 한다면 바이오마저 무너진다면 지수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빠지다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잘 못 봤고, 한국이 하락했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갈 명분 또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두 가지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암젠이라는 미국 바이오 시밀러의 강자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1987년 5월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2024년 12월 기준 277달러입니다. 과거 대비 한 20년 기준으로 봐도 약 4배의 상승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대에 나오는 기업이고, 배당 성향이 50%에서 60%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엠브렛,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 골전이 합병증 치료제인 엑스자비까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력의 치료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제, 그리고 임상을 진행 중인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대, 그리고 순이익률이 20% 중반대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ROE가 보시면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많아봤자 높아봤자 40이면 와 정말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70이 넘고 최근에는 100이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바이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매년 성장이라는 부분으로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암젠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암젠이라는 기업의 차트 또한 봐야겠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미국 주식인 만큼 일봉 주봉이 아닌 월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용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해외에서 한 분야인 바이오 시밀러의 강자라고 불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혹은 질병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바이오 섹터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특히 코비드19 코로나 당시에 화이자 주가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또한 2020년,
2021년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가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업은 누가 될까요? 다음은 화이자가 두 번째 오늘 소개드릴 기업입니다. 백신의 강자라고 불리는 기업이고요. 1944년 1월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2024년 12월 기준 26.1달러로 전염병 이슈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가 배당률이 2%에서 7%대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또한 30%에서 540%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말하면 많이 벌 때도 못 벌 때도 주주와 함께 주주와 나눈다는 기업으로 우리가 화이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과 더불어서 매출 기준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 화이자, 비아그라라는 약이 화이자의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그라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액 성장을 보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꺾인 모습이 있지만 24년 분기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ROE를 보면 앞에서 봤던 암젠과는 비교가 될 수는 있지만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량을 보면 우리는 화이자가 4년에서 5년마다 전염병의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화이자의 차트를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월봉을 봐도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달러가 부딪힐 자리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박스를 그려보면서 우리는 꾸준하게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아그라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약을 개발한 미국 매출 기준으로 거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백신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를 기억한다면 혹은 이 상승을 기억을 한다면 화이자가 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길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많이 벌면 주주들에게 많이 베푼다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젠과 그리고 화이자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꼭 보셔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